오촌TV 1007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18번째 제2부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 종국 미국 여기자와 인터뷰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종군 미국 여기자와 인터뷰 8월 27일 일요일 일단의 유엔군 대표들이 진해로 왔다. 오전 11시쯤 왔던 이들은 회의를 한 후 오후 1시에 마산으로 떠났다. 우리는 점심을 싸들고 부두로 나가서 바닷가에서 식사를 했다. 나는 간밤에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몹시 피곤해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깜짝 놀라서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별일이 없겠거니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독서를 했다. 1시간 반쯤 뒤에 대통령이 나에게 진해항에 2개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일러주었다. 그중 1개는 폭발했으나 다른 1개는 불발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진해지구 부사령관을 불러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손해일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의 김성상 대령 등은 모두 유엔군과 함께 마산에 가고 없었다. 우리는 또 공군의 장대령을 불러 맞은편 또는 그 뒤에 섬에 수색하라고 했다. 그들 장대령과 김대령은 이 폭발 사고는 미 해군의 함포사격 연습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대통령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장대령이 나중에 와서 산맥 위를 비행했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다 듣고 난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다시 낚시할 계획을 세웠다. 저녁 식사를 막 하려는데 노블 참사관과 해서 소령,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 등이 찾아왔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유엔군 대표단이 마산을 방문하는 문제에 관해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어젯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있었던 폭발 사고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대통령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해서 소령은 25사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한 후 대통령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해서 소령은 또 자신이 전선으로 비행하려 했으나 금지당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하루 평균 6회의 비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인들을 사랑했으며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비행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조종사를 양성하겠다는意欲에 차 있는 사람이다. 노블 참사관은 미국 여기자 윌튼 양이 인터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쓰기도 했다. 그녀는 지금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월튼 여기자는 이미 외관 지역을 다녀왔고 곧 10만 명의 피난민이 수용된 거제도와 마산 지역을 찾아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저곳의 전투 지역을 찾아보는 도중에 잠시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를 원했다. 대통령은 그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밤 자정이 넘어서 우리는 또다시 한두 번의 폭발 소리를 들었다. 오전 4시께는 또 한 차례의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폭발 소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밤낮으로 들어왔던 총격전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도대체 이 폭탄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8월 28일 윌턴 양과 사진기자가 와서 대통령과 인터뷰하고 사진도 찍어갔다. 오늘은 우리가 묵고 있는 곳의 반대편 산넘에서 하루 종일 연기가 피어올랐다. 미군들은 지난주 사천 지역에 있는 5만여 명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그 마을 전체를 불사도록 명령했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미국인들의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해 몹시 당황했다. 왜냐하면 마을을 불지르면 적군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지 가만히 앉아서 타 죽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은 고성 쪽에서 밀려오는데 미군들은 이들을 맞아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보락을 태워 그들이 숨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오후 1시쯤 미 해병대 유명한 크레이그 장군이 창원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현재 미 해병대는 창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크레이그 장군에게 미 해병대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했었다. 그래서 장군은 대통령의 여행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부관인 버커 중위를 대동하고 왔다. 크레이그 장군은 아주 명랑하고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대통령은 내일 창원에 있는 미 해병대를 방문하기로 했다.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에 2대의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노벌 참사관과 김대위, 대통령 경호원들도 왔다. 창원까지는 헬리콥터로 10분 걸렸다. 그곳에서 크레이그 장군은 부상하고도 용감히 싸운 90여 명의 병사들에게 명예 전상기장을 수여했다. 이 사실은 미국의 타임과 뉴스위크에 보도됐다. 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진해에 돌아온 것은 오전 10시 45분쯤이었다. 오후 2시에 우리는 진해 비행장에 가서 미 공군기의 네팜탄 투하와 로켓 공격, 기총소사 시범을 구경했다. 장관이었다. 조종사는 윌슨이라는 대위와 소령 한 사람이라고 했다. 포항 지역 전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 3사단의 진격이 아무래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다. 김석원 3사단장은 일제 때 일본에서 훈련받고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단 지휘관을 역임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는 최병덕 참모총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최 장군의 지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공교롭게 터진 금전 문제에 김채 두 사람이 모두 연루되었다. 대통령은 둘 다 직위 해제하고 예편시켰다. 최 장군은 곧 재임명되었지만 김 장군은 다른 보직을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후 김석원 장군은 3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의 지휘 아래 3사단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 번은 너무 앞서 북진해버리는 바람에 미군들이 그를 제 위치에 붙잡아 두느라 무리한 애를 먹었다. 그 뒤 영덕 쪽에 재배치되자 이번엔 후퇴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때를 놓쳐 해로로 겨우 빠져나왔다. 포항 작전지구에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치게 서둘러 밀고 올라가는 바람에 뒤쪽이 비었다. 그러자 서쪽의 외관지구에 있던 적군이 퇴로를 끊고 들어왔으므로 김 장군의 부대는 해안선을 따라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석원 장군뿐 아니라 김홍밀 장군도 미 군단장 콜터 장군이나 한국군 제1연대와 함께 있는 브래들리 장군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바로 어제도 부대를 조금 전진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워커 장군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이 경주로 김홍일 장군을 찾아갔다. 김 장군은 빨리 진격해야 된다며 좀 더 기다리라는 워커 장군의 지시에 이의를 표했다. 대통령 그에게 명령은 명령이니만큼 따라야 한다고 타일렀다.